아바타가 13년 만에 돌아왔죠. 그래서 속편, 물의 길인데, 앞으로 뭐 5편까지 계속 제작될 예정이라고 소식을 전했습니다. 드디어, 네, 192분, 3시간 12분짜리 대작 영화가 개봉을 했습니다. 되게 질문을 많이 던지거든요. 과연 1000만 돌파를 할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인데요. 지금 한국에서 국내외 영화를 1000만 기준으로 볼 때 최고 1위는 명량이죠. 1700만. 그리고 2위가 국제시장 전에는 아바타였는데 국제시장이 1400만입니다. 그리고 이 아바타가 1300만. 그리고 괴물이 그 뒤 순위를 잇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번에 아바타의 속편 물의 길이 1000만을 돌파할 것이냐, 더 나아가서 기존 기록을 깰 수 있을 것이냐, 여기에 이제 관심이 모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설명을 들으시면은 왜 1000만 내지는 자기의 기존 기록을 깰 수 있을지 없을지를 아마 가늠하실 수 있을 겁니다. 물의 길은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숲의 위기, 두 번째는 바다의 길 찾기, 세 번째는 재대결이고, 여기에서 제이크 설리가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되는 그런 과정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1, 2, 3부 1시간씩만 잡아도 3시간이 훌쩍 넘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숲에서 기존에 살던 곳에 위기가 찾아오고 다시 많은 홍보 영상에서 봤듯이 바다 부족으로 찾아가서 적응하는 모습, 그리고 여기에서 다시 전투가 벌어지게 되는데 그 전투 장면들이 또 볼거리로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아바타의 전작과 이제 새로운 신작이 비교가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각고도 다른 면이 있겠는데요. 그래서 분위기를 보게 되면은 이제 뭔가 앞서서는 활기 이런 것들이 느껴진다고 하면은 신작에서는 좀 더 진중한 모습이 느껴지는데 과연 그것만 있는 것일까요? 핵심적인 다른 점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됩니다. 그래서 낭만에서 현실로라는 그런 평가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아바타 1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두 사람이 만나서 서로 가까워지고 또 부족으로 하나 되는 그런 장면들이 낭만적이면서도 통쾌한 그런 해피엔딩을 나왔었는데요. 아바타 2편에서는 그런 현실에서 다시 또 다른 현실로 넘어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좀 더 격정적이고 거칠게 영화가 시작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 숲의 생활은 처음부터 그렇게 거칠게만 다뤄지지는 않습니다. 바로 두 사람이 아니고 5명의 아이를 둔 부모가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족의 단란한 모습이 펼쳐지게 되는데요. 친자녀로는 네테이암, 로아크, 투쿠티리, 그리고 입양한 친구들도 있는데 10대 소녀인 키리, 또 과학자들이 키운 인간소년 스파이더, 이렇게 5명의 대가족을 영위하고 있는 제이크 설리와 네이티리 가족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족이 굉장히 화목하고 또 즐거운 행복한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요. 우리 옛말에 이제 호사다마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좋은 일이 많으면은 또 나쁜 일도 많아진다 라는 건데 우리 민간에 전해 내려오는 그런 명언이 오히려 더 정확할 수도 있겠습니다. 바로 이것인데요.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 이런 건데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가족 구성원이 많아지고 또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아이들이 참 말썽을 부립니다. 네, 또 그 중에서도 유독 말썽을 부리는 그런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 때문에 제이크 설리는 참
고충스럽죠. 또 아버지의 역할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영화에서는 이 아이들이 갈등 상황을 통해서 서사구조, 내러티브를 끌어가고 있다라는 점이 전작과는 완전히 이제 다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부모 마음이 굉장히 많이 반영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13년 전의 작품인데 그때 미혼이었던 분들이 부모가 된 분도 상당히 많은 점 이를 생각했을 때 관객의 그런 연령대를 업그레이드 시킨 것에 초점을 맞춘 거 아니냐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위기가 다시 찾아옵니다. 1편에서 마일즈 쿼리지 대령이 제이크 셜리를 말아든다고 쫓아와가지고 굉장히 위기에 빠뜨리게 되죠. 그렇지만 결국 제이크 셜리가 물리치게 되고 쿼리치 대령은 네, 사망한 것으로 끝나가 되는데 2편에서는 다시 마일즈 쿼리치 대령이 등장을 해서 깜짝 놀라게 합니다. 바로 네, 나비족으로 탈바꿈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나비족의 몸을 빌려가지고 이제 정신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을 이식을 합니다. 그래서 제이크 셜리에 대한 복수를 시작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갈등의 증폭의 어떤 증가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때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아이들이 좀 말썽을 부린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지 말아야 될 곳을 이제 금기구역으로 설정을 했는데 아이들은 사실 꼭 이런 데를 가보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것을 통해서 성장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금기지역으로 아이들이 놀러 갔다가 공교롭게도 이곳에 출동을 했던 퀄리치 일당들과 마주치게 됩니다. 다행히 그 도망치면은 상관이 없는데 갈등 상황이 일으켜져야 되니까 붙잡히고 이제 말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과연 어떻게 될까요? 우여곡절 끝에 결국에 마이크 셜리와 네이트리 부부의 자녀들은 구출이 되는데 과학자들이 키웠던 사람의 이제 그런 자식인 스파이더는 납치가 됩니다. 그래서 일당에게 사로잡히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죠. 자, 이 상황 셜리는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제이크는 이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다고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스파이더 같은 경우에는 마을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위치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린아이가 그 고문을 견딜 수 없을 거라고 판단이 들어서 재빨리 이동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이트리는 동의하지 않지만 결국 가족과 부족을 위한 결단이라는 점 때문에 제이크에게 동의를 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돼서 숲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물의 부족인 메케이나족으로 가게 되고 족장인 토노와리와 로날에게 부탁을 합니다. 처음에는 숲의 부족에서 왔다는 점, 그리고 전쟁이 또 같이 따라올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이제 반대를 하지만은 결국 토노와리의 족장은 받아들이게 되고 생활을 하도록 이제 배려를 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이제 전운이 예상이 되는 그런 분위기 다들 느끼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적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숲에서 나무를 타거나 아니면 새를 타고 다니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물 속에서 그리고 물고기를 타고 다녀야 됩니다. 그리고 날치 종류의 그런 날개가 있는 물고기를 조련해서 타고 다니는 방법들을 배워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물속의 생활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게 되고 처음부터 잘 하지는 못하겠죠. 예,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길들여서 타고 다니는 그런 종류가 이제 전혀 달라졌다. 한편으로는 이 두 사람은 물과 또 하늘을 자유자재로 이렇게 넘나들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그런 도전 과제를 이제 체화하기 시작을 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갈등도 있습니다. 물의 부족인 메케이나 족장 자녀 아오눈과 치레야 등이 숲의 부족인 오마티카야의 설리 가족과는 삶의 방식이라든지 관점, 문화가 전혀 다르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각자 매력을 갖고 있고 충돌도 그것을 매력으로 극복하면서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 흐름으로 가면서 나름대로 돈독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굉장한 캐릭터가 등장합니다. 툴쿤이라고 하는 거대한 고래 종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툴쿤은 이렇게 거대한 몸을 가지고 있지만은 굉장히 영적인 존재이면서 지능이 굉장히 높은 동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툴쿤과 친해지는 과정이 펼쳐지게 되는데 툴쿤 무리도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 누명이나 오해를 받고서 쫓겨난 외톨이 툴쿤이 있거든요. 그 툴쿤과 이런 아이들이 친해지게 되는 과정이 또 이야기의 복선으로서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친한 친구가 되는 과정, 이 점이 자연과 인간의 교감이라는 점에서 봤을 때 1편에서의 기본적인 세계관과 가치관에 이어서 또 전개가 되고, 그래서 동물과 인간의 협력, 콜라보가 예견되는 그런 장면이라고 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이때 그렇지 대령이 또 등장을 해서 나비족과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는 역량을 키워가지고 제이크 설리가 있는 곳을 찾아내야 된다라고 해서 이렇게 조련을 해서 똑같이 탈 수 있는 역량을 기르게 됩니다. 그리고서 바다로 갔을 것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고 바다 부족까지 쫓아가게 되는 그런 긴장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런 와중에 물의 부족과 한 형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이 툴쿤인데 이 툴쿤을 사냥하는 인간들이 사냥하는 그 와중에 이 대령 일당들이 같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이것을 봤을 때 굉장히 얼마나 잔인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또 설정이고 이것이 제임스 카메론의 세계관을 뜻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툴쿤이 사냥되는 것을 보고 사냥이 되지 않도록 툴쿤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로아크 친구들과 같이 가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이것이 바로 대령 일당에게 발각이 되게 되면서 위기에 처하게 되고요. 결국에는 사로잡히게 되는 위기에 펼쳐지게 됩니다. 아이들이 사로잡힌 것을 알고 제이크 설리는 분노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1편과는 달리 부모된 제이크 설리와 네이테리는 엄청나게 분노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1편에서는 굉장히 낭만적이고 젊음의 어떤 그런 로맨티스트적인 자연 친화적 행위들이 많았다고 하면 2편에서는 이렇게 분노하고 번민하고 공격하고 이런 모습들이 더 많이 나온다는 점, 이 점이 다른 점이죠. 바다까지 쫓아온 대령 일당과 결국에는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1시간 가까이 대결 씬이 이제 벌어지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전투씬과 액션을 기대하셨던 분들은 이것에서 또 만족감을 느끼실 수가 있겠죠. 어려움의 연속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등장인물들은 최선을 다하게 되고 반복된 그런 우려 속에서도 극복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 과정이 결말을 통해서 수렴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1편에서는 이렇게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이모션 캡처 방식으로 몰입을 많이 이끌어냈다고 하면은 2편에서는 이제 서사 구조에 따라서 그런 다양한 시각적 볼거리를 특히 바다를 중심으로 보여주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는 점을 느낄 수가 있겠습니다. 결론입니다. 결국 제이크 셜리는 마지막 싸움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게 되죠. 결국 피할 곳은 없다. 도피할 수는 없다. 그것은 해법이 아니다. 결국 맞서야 된다라는 결론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대령과의 대결, 이것이 앞으로 새로운 연작 시리즈에서도 계속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암시하면서 마무리를 짓게 되는데요. 결국에는 새로운 미래 세대가 이 편에 많이 등장을 했고, 이 편에서 트러블 메이커로서 일만 저지르는 그런 아이들이 어떻게 성장을 하느냐, 이것이 관건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2편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 그래서 아바타는 2편이 종결이 아니기 때문에 3편, 4편, 5편 어떻게 진행될지를 좀 지켜봐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2편에서는 이렇게 아이들 캐릭터를 소개하는 그런 측면도 굉장히 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를 위한 디딤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중간에 짜증나실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워낙 사고를 치고 갈등을 일으키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따라 가지고 호불호가 갈릴 수도 있다는 점 생각하시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일관된 메시지는 결국 당신을 본다라는 거죠. 서로의 신뢰와 또 믿음을 통해서 위기도 극복할 수 있고, 갈등이 있고 트러블이 있다 하더라도 당신을 보면서 신뢰하고 끊임없이 대화 소통하면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다. 또 기쁨과 행복을 다시 찾을 수 있다라는 메시지 전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192분, 3시간 12분짜리 대작 아바타에 대해서 요약을 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